안녕하세요. 경리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치열한 접전 끝에 월요 경주에서 결승전 경주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 아쉽게 결승전 진출을 하지 못했었던 선수들이 강자로 대접받고 있는 편성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에대한 가능성이 외형상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일요 경주는 또 욕심을 내고 있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고,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또 나눠져 있는 편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특히 삼복승에서는 변수가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호 경주 때는 항상 우수급이 어렵게 흘러갔었는데요. 이번 회차는 이상하게 우수급은 좀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선발급은 상당히 좀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울전하고 있는 임규태라든지 오기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재기량 발휘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선발급 배당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은 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자세하게 선발급 경주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구강규가 전일 무리하게 긴 거리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속도 안 나왔죠. 바닥 찍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구강규가 아무래도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데 딱히 주드력을 발휘 나갈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구강규도 상당히 좀 답답하게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구강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이윤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윤우도 때리긴 할 것 같습니다만 시속감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구강규가 넘어서게 된다면 전일 환갑을 바라봤었던 허은혜가 저측에 나서면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구강규와 허은혜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먼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태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구강규가 짧게 가져가려고 한다면 전일처럼 허은혜가 노익장과시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팔당팀 후배 김주은이라든지 이윤화의 연합도 충분히 허은혜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금일만큼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갈 수 있는 구강규를 중심으로 허은혜하고 이윤화의 전략적인 연합이 경제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정동환도 전일 마크를 놓쳤습니다. 쫓아가질 못했어요. 2차권 진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3차고로 밀려났었던 정동환,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때려 선수는 아무래도 3번 최유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정동환이 활약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윤영수의 홈미권 마크라든지 김만섭이 정동환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정동환을 중심으로 윤영수라든지 김만섭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봐서는 정동환도 다리 상태가 무거운 것 같아요. 최유선은 믿다가 오히려 김만섭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정동환이 고전할 수도 있어요. 전일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만섭, 하지만 저치기 승부로 머리쳤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만섭과 윤영수라든지 배당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전일 임규태 출전하는 경주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일도 맥을 못 추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세준의 선전 기대해 봤었는데 김세준이 머리까지 치면서 임규태의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득점은 높습니다만 아무래도 2020년 2월 이후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임규태, 몸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임규태보다는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김영규하고 이우정의 연합 가능성, 여기에 기범석까지 협공 펼쳐 나간다면 임규태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임규태 선전보다는 전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기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오기현 앞선에서 딱히 힘을 써서 경주를 이끌어 나갈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광명팀 선수들이죠. 민상우하고 엄재천은 또 비파업이기 때문에 오기현 앞에서 때려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연합 펼쳐 나간다면 오기현 차 나오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전일 엄재천 때렸는데 시속감도 괜찮았어요. 민상우가 때리고 엄재천이 마크에 나간다면 오기현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에서 오기현보다는 광명팀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민상우가 너무나 긴 거리 나선다면 엄재천에게 잡힐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정승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승의 선행감, 강영묵의 선행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승이 과연 이들 상대를 한꺼번에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정승보다는 강영묵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창원 결승전에서도 강영묵이 몸싸움
뒷담까지 펼쳐나가면서 머리까지 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강영묵이 오히려 작전적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과거 춘천팀에서 훈련했었던 정승이라든지 임대승의 선행 활약이 나간다면 강영묵 머리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정승이 곧바로 임대승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직선 차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선과의 전략적인 연합도 가능한 만큼 전 강영묵과 정승을 중심으로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3번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구광규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젊다는 점에서 작전적에상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전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때렸습니다. 시속이 안 나왔죠. 바닥 찍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때릴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구광규가 본인이 직접 때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윤우의 초반 이윤우의 선행을 좀 활용해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초반부터 밀착 막혀 나간다면 어쩔 수 없이 이윤우가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윤우가 때려준다면 구광규 몰고 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허운의 몸 상태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천명을 넘어서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허운의 전일 전반적인 시속은 없었습니다만 저치기까지 나서면서 위협해 나갔었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추석 명절 앞두고 아무래도 허운의 입장에서는 제사도 준비해야 되고 할 게 많은 상황인 것 같았었는데 오히려 훈련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저치기까지 나섰었던 허운이에요. 그 점 때문에 구광규와 허운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전일하는 거 봐서는 허운에다가 구광규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번하고 5번입니다. 전략적인 타협이죠.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허운가 이윤우가 잘 가준다면 구광규도 직선에서 무리하게 넘어설 리는 없죠. 직선에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4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들어서 이윤우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때려도 버텨내지 못하고 또 강자 마크도 흘러버렸었던 이윤우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윤우보다는 허운의 선정 가능성 쪽에 전일 그야말로 노익장 과시에 나갔었던 허운의 선정 가능성이에요. 3번 5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이라는 점, 3번 4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구광규가 태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경주를 펼쳐 나가야 되는데 구광규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힘을 쓰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땐 허운에 또 넘어갑니다. 허운에가 넘어가게 된다면 팔당팀이죠. 김준이 쫓아 들어가는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이윤우가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5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입니다. 5번하고 4번 양분에서 구광규 전일 때렸는데 중간도 아니고 바닥 찍은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또 딱히 구광규가 활약 나갈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고전하게 된다면 5일하고 5사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이윤우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3호가 먼저인 것 같아요. 3, 4가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동환 참 답답했었죠. 쫓아만 가면 2착이 보정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추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에서 쫓아를 가지 못했었던 정동환, 물론 강용묵의 시속 자체가 11조 대 중반 끊어버리니까 정동환이 쫓아갔다가 녹았습니다. 몸싸움도 있었기 때문에 정동환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정동환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연대되는 세력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정동환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최선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것 같아요. 때릴 만한 선수가 최유선밖에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선행감이 올라온 최유선, 정동환이 활용해 나가죠. 정동환의 뒷자리를 1번이 마크해 나가거나 5번이 마크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후미권에서는 1번이 마크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최유선이 끝까지 버텨내기는 버거운 것 같습니다. 전일도 죽었기 때문에 정동환이 좀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5번 쪽에 우선하신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일은 김만섭이 어찌할 바 모르는 경주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일요 경주 때는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 인천하고 또 부천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죠. 김만섭이 젖히고 정동환 추입해 나가는, 정동환 뒷자리를 김만섭이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정동환이 최선을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6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판단하시되 6번하고 5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득점도 있기 때문에 컨디션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정동환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일이 먼저고 6호가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이 때리고 정동환이 몰고 가는 경주 운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희속 자체가 최선도 아직까지는 버텨내기 버겁습니다. 12초 대 중반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정동환이 끝까지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김만섭이 직전 경주처럼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정동환 힘 한번 못 써보고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 또 김만섭이 죽 썼기 때문에 더 좋은 배당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타이밍만 담는다면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하고 1번입니다. 5번하고 1번. 5번하고 1번. 과거 워커힐 쪽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죠. 서울 A팀이 워커힐 팀입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저측이 나선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5번하고 1번, 5번하고 1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수영 정도는 5번하고 7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하고 1번입니다. 5번하고 7번이에요. 어차피 자리 선정 자체가 3번, 6번, 1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5번은 좋은 자리 잡기 어려워요. 그 점 때문에 후미권에서 마크 기회 노릴 수 있는 최수영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노려보게 된다면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정동환이 3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된통 당한다면 5일하고 7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최선이 몰고 가고 정동환이 넘어서는 6번과 1번이라든지 금일은 정신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6번과 5번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6번, 1번, 5번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우선이 버텨낸다면 6번, 1번, 3번 가능하죠. 6번, 5번, 3번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려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임규태 과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임규태 확실하게 불안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쉬어가라 말씀드렸습니다. 135주 만에 출전입니다. 2020년 3월 이후 첫 출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감도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부천팀에서 박지웅하고 훈련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일 하는 거 봐서는 다리가 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더군다나 임규태 앞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범석 있죠. 김영규 있습니다. 이유정은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임규태 입장에서는 김영규 마크에 나가랴 이유정 마크에 나가랴 정신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임규태보다는 전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이유정이 때려주고 김영규가 몰가서 추입해 나간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유정이 때려야 돼요. 김영규가 이런 편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4번 2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4번, 2번, 1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기범석도 김영규의 뒷자리 물고 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임규태 못 믿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입니다. 전략적인 협공 가능하죠. 비파업 선수래요. 2번하고 1번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사하고 2일입니다. 2번과 4번 쪽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2번, 1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임규태가 제기량만 발에 나간다면 김영규의 뒷자리나 이유정의 뒷자리를 물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고 가기만 한다면 임규태도 직선에서 차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임 나온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전일 죽섰기 때문에 임규태, 김영규라든지 임규태, 이우정을 공략해 나가면 의외로 좋은 배당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차려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전일은 좀 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비록 갇히면서 아쉬움을 하겠습니다만 몰고 간다면 취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5번하고 2번, 5번하고 4번은 차선책을 한번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아무래도 임규태보다는 비파업 선수래요. 2사하고 2를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하고 4번은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시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오기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규태보다는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오기현도 몸이 바짝 올라온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직전 회차도 오기현 상당히 좀 힘든 경주년 펼쳐 나갔었죠. 연속 실격으로 인하다 보니까 오기현이 몸을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득점은 분명 높아요. 한데 이번 편성도 오기현이 딱히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엄재천하고 민상호가 비파업 선수들인데 두 선수 뭉치면 오기현 깝깝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광명팀의 협공 가능성, 엄재천이 때려지고 민상호가 간만에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민상호가 또다시 엄재천 달고 때리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쪽에 복승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무식하게 민상호가 직전 1호 경주처럼 때리지만 않는다면요 충분히 버텨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을 전일처럼 엄재천이 좀 때려주고 민상호가 몰고 가게 된다면 오기현이 두 선수 한꺼번에 넘어서긴 버거워요. 그 점 때문에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2번, 5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7번과 2번이죠. 7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7번, 5번을 차선으로 7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이 우선입니다. 7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민상호가 죽기 살기 때리고 엄재천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민상호가 희생타로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엄재천이 그대로 버텨내면서 그 강동진과 협공 가능성이라든지 엄재천의 뒷자리를 오기현이 물고 가서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2사하고 2호가 나올 수 있어요. 2사하고 2호 경주권, 2사하고 2호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사, 2호 함께 공략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뭐 오기현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고 선수들에게 인정받는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 오기현 앞서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광명팀의 협공 가능성 7위 먼저 7호 차선을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2사, 2호 엄재천을 중심으로 양분해서 한번 광명팀 선수들 양분해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기현이 민상호 상대로 엄재천 상대로 붙어 타면 한꺼번에 넘어서긴 버거없다는 점에서 엄재천과 민상호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정승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우수에서 내는 강급자 확실하게 몸이 많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승 입장에서는 임대승도 활약에 나가야 되고 강용복도 활약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승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정받는다면야 협곡산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정승보다는 임대승이나 강영목, 특히 전 강영목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김세준 우승이 많이 따르면서 착순권까지 진입했습니다. 복병으로 권해드렸었는데 머리까지 쳤었던 김세준, 강영목과는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인데, 이 김세준이 여기서 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영목에게 도움을 준다면 아무래도 임대승이 힘을 쓰고 강영목이 몰고 가고 강영목이 가고 춘천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송현이의 처남입니다. 그 점 때문에 송현이가 춘천에 있을 때 춘천팀에서 강영목이 준비를 했어요. 정승하고는 안면 있죠. 6번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강영목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도 자리 양보하고 나서 반바퀴 젖혔는데 11초대 중반 끊어냈습니다. 직전 회차 창원 결승전에서도 강영목을 한번 2착 승부를 한번 노려봤었는데 머리까지 치면서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는 강영목, 확실하게 해춘을 했는지 아니면 보약을 잔뜩 다려 먹고 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힘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전 회차 결승전 우승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많이 생긴 강형목입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입니다.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임대승이 때려주면 2번이 몰고 가서 출패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임대승도 초반 시속은 좋은데 막판 조속이 좀 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명절 여파로 전주에서 또 광명 올라오려고 하면 또 많이 막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피로가 누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까지
2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이번 편에서 정승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임대승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임대승이 때려주면 정승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임대승이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 잡기는 어려워요. 그 점 때문에 서둘러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영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승이 몰고 가서 투입해 나가는 6번과 1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정승의 뒤만, 정승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갈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바로 유일선이죠. 6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1번이 먼저 6번과 1번 쪽 6번과 7번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 정승보다는 강용묵 몸 상태 그야말로 끝내준다는 점에서 전 강용묵의 선정 가능성 쪽에 2번하고 6번, 2번하고 1번 선전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운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신 경륜한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에서 동일하게 경륜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